시너지 확인할게요. 자, 그냥 본인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다른 옆에 있는 사람 눈치 안 보셔도 되고요. 쭉 보셨을 때 지난번에 나머지 정리 전에 해당되는 파트였는데 혹시 잘 안 되셨던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프린트 있어. 네? 프린트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시너지 얘기했으니까 시너지에서 일단 있는지 한번 먼저 확인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없어요? 서빈아, 시너지에서 네. 괜찮으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시너지 말고 그럼 우리 본래 프린트 2번 프린트로 좀 가서 질문. 8번이요? 8번이 혹시 페이지가 몇 번이죠? 6쪽. 어? 6쪽에 8번. 페이지 6쪽에 8번. 페이지 6쪽에 8번. 자, 그 다음에 또 7번. 7번이요? 그 엑셀 백승 혹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7번 이렇게 가고요. 또 안 되셨던 것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그럼 이렇게 두 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한데 왜 다른 사람이 이거 안 물어보지? 상관없어요. 자꾸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되는 거지.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심지어 대학생에 대해서도 질문했거든요. 교수님한테. 아니 내가 궁금하니까. 근데 애들이 다 눈총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면요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셔야 되는데 일단 페이지 6페이지에 8번 때부터 볼까요? 8번 때부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 게 맞을까? 8번부터 한번 봐볼게. 가족권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A의 원을 9 더하기 읽어보셨을 거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 특수하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라고 하는 과정은 결국 이거였던 것 같은데 A2하고 A3에 관한 정체들을 밝혀주는 것 같았어. 그래서 A2를 살펴보니까 뭐였죠?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여 곱한 수의 총합이니까 9 곱하기 99 더하기 99 곱하기 999 더하기 얘가 999 곱하기 얘가 9 이렇게 되는 것 같고 A3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99 곱하기 999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잘못 말했어요. 이거 풀 거예요. 중요한 문제에서 네가 질문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A1, 2, 3 이것을 뭐를 갖다 뺐어? 3을 갖다 뺐어. 이것을 뭘로 나눠라? 100으로 나눠라 이랬단 말이야. 이걸 100으로 나눠라 이랬다고. 야 그러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칭하는 형태를 잘 봐보니까 저 99하고 좀 뭔가 연결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고민이 등장이 되죠. 그러면 일단 이 모양을 잘 봤더니 그 하나짜리의 합, 두 개 곱셈의 합, 세 개 곱셈의 합 이게 어디서 여러분 떠올랐어야 되냐면 이 식에서 떠오르셔야 됩니다. 뭐냐면 곱셈 공식. 지난번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하고 여기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요. 그죠?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회탈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하회탈. 이렇게 유난의 순서대로 가라라고 했던 거.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A, B, B, C, 얘가 C, A 이렇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이 3개짜리의 곱. 그래서 얘가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딱 이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이건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여기 그러면 A, B, C 대신에 우리는 뭘 집어넣을 수 있어? 순서대로 작은 것들로 붙여버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네.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뭐라고 잡고 A의 1이라고 잡고 그죠? 여기를 A2라고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을 A3라고 잡아도 문제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저 왼쪽은 그냥 저 숫자가 갈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모양을 딱 봤더니 일단은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A1 더하기 2 더하기 3라고 하는 형태가 발생이 됐어. 이게 뭔가 봤더니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2를 집어넣으면 그거와 유사한 구조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똑같이 좌변과 우변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좌변은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 되었고 그게 우변의 식으로는 1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따라서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A의 3라고 하는 결과는 저게 앞쪽의 식이 얼마냐면요. 이게 공의 개수가 16개 붙나요? 6개 붙네요. 10의 6승, 그죠?
이게 100만인가 100만? 100만에서 1 갖다 빼주는 이런 형태였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조로 다시 딱 돌아갔을 때 쌤 이거 빼기 3이잖아요. 그쵸? 아까 분명히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것은 그죠? 이것은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답을 다시 한번 고쳐보자. 10의 6승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눠라? 100으로 나누면 뭐가 있을 것이고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변형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시면 되냐 봤더니 10의 6승이라고 하는 구조가 얘는 100 곱하기 만의 형태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고쳐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100이라는 걸 묶었으니까 요게 몫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게 나머지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야? 숫자로 나눌 때 나머지라고 하는 형태가 음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지. 오늘도 얘기할 거야.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나누어주는 숫자만큼을 한 번은 덧셈 해주고 한 번은 뭐 해주면 뺄셈 해주게 되면은 여기의 식이 100가로의 얘가 마이너스 1로 되고 이 오른쪽의 숫자가 96이 되다 보니까 100으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은 얼마다? 96이다. 이렇게 답을 결정하시면 되죠. 숫자로 나누는 거는 이따가 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뭐다? 내가 이 수식에 관한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죠? 요 세 개짜리에 관한 전개 공식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죠. 지난번 풀려다가 말았어요. 제 거는 별표 쳐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 건데 실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번 문제. 자 7번을 보니까 얘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네. x의 x. 느낌이 좀 쎄해. 차수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x의 얘가 50승 얘가 플러스 얘가 4를 뭘로 나눠줬죠?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눴습니다. 그때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거든요. 그쵸? 자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미정계수는 얘를 몰라요. 얘가 qx가 아직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래? 선생님 넘긴 다음에 나눠주려고 했더니 문자가 좀 약간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가 갖고 있는 모양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야. 이걸 일단 제로라고 잡자. 선생님 왜 제가 제로여야 되죠? 미정계수 결정법에서 미정계수에 뭔가 곱셈되어 있으면 그게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써보자 여기다가.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제로를 딱 가져가는 순간 일단 얘는 허근을 갖죠. 맞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 허근 같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거 여기서 우리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얻고요. 자 이제 이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수식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똑같이 곱해. 그래도 시간의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럼 이 좌변에 해당되는 이 수식이 뭐로 바뀌냐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2가 제로인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인 거네. 오메가의 3승은 1이다라고 하는 요식 하나하고 요식 하나.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겠죠? 요식 하나하고. 이 두 가지 버전을 갖고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것을 오메가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이 수식은 철저하게 이렇게 바뀌겠네. 오메가의 x 마이너스 얘가 2 오메가의 50승 플러스 1이 자 일단 그대로 쓸게요. 얘가 q 오메가 플러스 얘가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될 텐데 어차피 얘가 제로니까 이게 사라질 것이고 그럼 오메가 100승은 3승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메가 100승은 3개씩 계속 없애시면 얘는 뭐가 돼요? 오메가의 제곱이 됐고 오메가가 되네요. 오메가가 되었고 오메가 50승은 48승까지 가면 2개가 남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빈아 맞니? 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선생님 여기는 오메가의 1승에 관한 거니까 제곱이 필요 없어. 그럼 어디에? 여기 있잖아. 오메가의 제곱은 오른쪽을 항상 1차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2 오메가 플러스 2가 제시가 되네요. 그래서 비교를 해주면 될 수 있겠죠. 복수 상등 조건이. 저거 4 아니에요?
어딘가요? 아 여기 2가 하나 빠지군요. 2가 들어가서 그럼 여기가 2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3오메가로 바뀔 것 같고요. 요거 계산해 주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3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 저기 4인데 1이 아 여기 4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가 4라고 쓰시면 되고 4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 4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자 그래도 이상한데? 잠깐만요. 얼마죠? 아 6이네 6. 여기가 6이네.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A가 3이 되고 B가 6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는 얼마다? 네, 9더라. 물론 실수 조건 A, B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뒤에 고차 방정식에 또 나오니까 자꾸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이거 좀 특이하죠? 여기 제로가 되는 꼴이 좀 특이하고 요것도 좀 특이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추가적인 질문도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럼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갖고 여러분 숙제 점검을 오늘 좀 미리 할게요. 숙제 좀 잠깐 꺼내볼까? 잠깐 좀 점검 좀 하고 가죠. 마프라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하고 좀 같이 좀 봅시다. 시간이부터. 이거 자 채점이 다 되신 거죠? 앞에 뒤쪽에 질문이 오케이. 그럼 다시 이거 다음에 질문 한 번 더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질문이 아까 특별한 거 없다고 하셨는데 왜 채점이 안 됐어? 외국인 숙제 안 했어요. 아, 그래도 채점하세요. 푼 것들에 대해서는요. 저기 잠깐 갖고 와보세요. 자, 볼까요? 이거 지금 질문이고 네네. 그래, 다 알려드렸어요. 여기 왜 하나 비웠어? 아 이거는 요더 하려다가 아니 여기서 시작이 네, 알겠습니다. 저기 마플 좀 잠깐 꺼내주시고요. 요거 그러면 숙제 점검하면서 요 질문을 추가로 다시 받을게요. 근데 시점을 못 해가지고 자, 다음번에는 채점까지 다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채점하고 오답까지 고쳐줘야 돼요. 저 이쪽 부분만 못했어요. 이따 그걸 좀 쉬는 시간 통해서 먼저 좀 채우세요. 이거는 채점 지금 좀 바로 좀 진행할까요? 채점 지금 좀 바로 진행. 그 집에 있는 거. 뭘 집에 있어요? 여기 뒤에 해설지 있다니까. 그래. 빠른 공부가 있다니까. 뒤로 한번 옮겨볼까요? 네. 그거예요. 네. 아, 이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우리 버전으로는 여기만 나가야죠. 여기까지겠죠? 네, 그거는 다음번에 목요일까지 갖고 오시면 돼요. 영상에서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이 완전 다 풀어. 그렇죠. 거기 앞에서 11페이지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제에 관한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까지 한번 잠깐 점검해드리고 갈게요. 두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번 페이지 좀 시연이 아까 좀 찾아주실래요? 4페이지 4페이지에 어떤 거였죠? 그 오른쪽 위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있었던 겁니까? 아래쪽에 있었던 건가요? 왼쪽 아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제곱 요 내용이었습니까? 요식 맞나요? 요거 맞나요? 네. 성빈이가 아까 요거 위에 요 질문 하신 거죠? 네. 오케이. 요거 두 개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은 그 여러분이 질문하는 걸 다 풀어드리는 건 뭐냐면 실은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요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난번 수업 내용에 다 100% 들어가 있는 분이 없어서 저는 자꾸 반복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면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목요일 날 때부터 뭐를 받으시게 되냐면 누적 복귀 학습지라고 하는 걸 받으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단원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있고 2단원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컨셉들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다 긁어서 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복습 차원에서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항함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차수라는 표현에 주목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fx를 ax n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점점점 표현했던 거 기억하세요? 실은 그거에 관계된 문제가 이 두 문제거든요. 그렇게 자꾸 생각해 봐라라고 했던 거를 여러분이 이제 시험지 안에서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딱 들어오시면 처음에 숙제 점검하면서 누적 복귀 학습지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유도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말 나온 김에 이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학교에 교과서를 혹시 받으신 분들은 교과서 첫 페이지 있죠? 그거 좀 사진 좀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난해 그걸 보내주셨는데 학사 일정에 변화된 부분들 여러분 학부모님이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계약을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학사 일정 변경됐으면 이런 게 혹시 나온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좀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학교 홈페이지에 아이디하고 비번 부여 받으신 학교들이 있으세요? 혹시 개별 거 받으셨어요? 혹시 아직 못 받으셨어요? 받으시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 권한이 없어요. 외부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접근이 되실 수 있으시면 수학에 관한 형태의 기출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원본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적으로 구하는 것도 있는데 실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년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재에 관한 형태가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이 개학하기 이전에 학교의 교사용 자료들을 좀 제가 좀 뿌려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미래엔 교과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럼 미래엔이면 지금 그거에 관한 제가 데이터들을 좀 몇 개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사용 자료가 언제 나가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프린트로 받아봤던 거 기억하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냐? 약간 좀 회색 빛깔 나는 그런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주잖아요. 갱지라고 하나요? 그런 거가 교사용 자료들이 다 나와요. 각 출판사별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학습지 형태를 주거든요. 제가 그걸 좀 미리 좀 작업을 해서 학교별로 좀 나눠드리고 출판사별로 좀 나눠드릴 테니까 좀 공부 좀 더 해보시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모르겠어요. 저도 이례적인 일이라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요. 여러분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저도 당황스러워요. 저희 두 꼬맹이들도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도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험이 일정이 좀 뒤로 밀리면 실은 여러분 지금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연습을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중간고사 좀 뒤로 가면 5월 아마 초순에서 중순 정도 볼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준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학생이 동의를 하겠죠. 이거를 어떻게 사람마다 활용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지진으로 한번 연기됐던 적 있죠. 수능이. 저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우리가 얘기했죠. 여행 계획 다 세워가지고 이제 논술 일정 이후에 바로 여행 가려고 했는데 논술 일정 다 밀리죠. 수능 일정 다 밀리니까 애들은 또 불안해하니까 또 이미 종강했던 그 모든 재수생들 다 갖다 불러다가 다시 또 질문 받고 뭐 하고 이런 작업을 무지하게 했단 말이에요. 불편한데 그때 그 일주일을 정말 잘 보낸 친구들이 나중에는 대학을 훨씬 더 잘 갔어요.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늘어지지 마시고 뭔가 좀 하시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래서 좀 반면교사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아무튼 교과서 부탁드렸고 학교에 개별 아이디 받으신 분들은 좀 들어가셔서
뭐 전년도 기출, 전전년도 기출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자료를 갖고 있지만 큐샵에서 더 좋은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리뷰 차원의 예제. 자, 페이지 4쪽에 나와 있었던 예제에 관한 우리 본래 프린트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본래 프린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문제를 써보면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더라. 이걸 만족하는 fx를 구하라. 일단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뭐 질문이 아니어도 제가 다시 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이 단어는 항등식에 관한 형태고 문자의 기준이 x였습니다를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분명히 다항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줍니다. 그죠? 다항식이라는 단어를 주는데 몇 차수인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라고 했죠? 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보면 fx의 제곱은 ax의 제곱이라는 놈의 n승이 들어가는 이렇게 합성 구조가 되고 f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구조는 a 가로에 x 더하기 a가 n승 더하기 점점 이렇게 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좌변부터 쓸까요? 네, 좌변을 한번 써보니까 좌변의 식은 어떻게 되죠? ax의 n승 더하기, 그죠? ax의 2n승이구나. ax의 2n승 더하기 점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우변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봤더니 우변은 여기 있던 수식에다가 뭐를 갖다 곱하냐면 x를 갖다 곱하는데 참고로 여기 최고차는 ax의 n승이었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x를 갖다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점점으로 간다고요. 마3도 어차피 포함돼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아지려면 a는 최고차니까 0이 될 수 없었던 거라서 2n하고 n 플러스 1이 같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2n이 n 플러스 1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n이 얼마다? 1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이 수식의 fx가 어떻게 바뀐다? ax 더하기 b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되고 fx의 제곱은 ax의 제곱 더하기 b로 바뀐다는 것도 알게 되고 f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a 가로에 x 더하기 1 더하기가 b다라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자, 좌변의 수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수식이라고 하는 과정은 x에다가 그대로 갖다 곱했죠. 누구를요? 요거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x를 갖다 곱하는 식으로 때려버리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주니까 얘 얼마가 됐죠? 얘가 bx까지 진행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비교해보시면 여기 x항은 여기 좌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수가 제로였다라고 잡아주면 되고요. 여기 b다라는 결과가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잡아주신다라고 하면 이 두 식을 통해서 a는 3, b는 마이너스 3이 들어가므로 나는 이 수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fx는 여기서 그냥 답이 끝나죠. 그래서 하나씩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해보셔서 조립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을 법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항식 그러면 이렇게 잡는 연습을 좀 해라. 그 내용이 첫 번째 예제에 있었고요. 오른쪽 위에 예제 하나만 더 풀게요. 자, 오른쪽 위에 예제가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다. 문제를 좀 단순하게 가려고 했고 다항식 fx다. 그래놓고 나서 x 더하기 7에 f의 2x가 8x 가로에 f의 x 더하기 1과 같다. 또 이런 식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똑같죠. fx를 x의 n승 더하기 점점으로 써달라는 거지. 최고차는 어차피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하다면 좌변에서 일단 이런 모양이 좀 특수하잖아요. 그냥 빨간색으로 쭉 써볼까요? 자, f의 2x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2x라는 놈이 얘가 n승 더하기 점점으로 가면 되고요. f가로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도 얘가 x 더하기 1의 얘가 n승 점점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의 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봤더니 x 더하기 7하고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x 더하기 7 곱하기 가로에 요거를 제곱을 해보면 2의 n승 x의 n승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가고요. 자, 우변의 수식은 어떻게 진행되나를 한번 또 확인해 보니까 8x에다 곱하거든요. 여기다 8x에다가 요걸 갖다가 또 곱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최고차로만 따져보니까 어차피 얘가 최고차가 되니까 2의 n승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승 점점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는 어차피 최고차가 x의 n승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8의 x의 n 플러스 1승 점점점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게 가능하다? 최고차가 같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문자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 최고차에 해당 이게 같았을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n은 얼마더라? 3이더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n이 3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에 주어진 이 형태를 x의 세제곱, ax의 제곱, bx, c 이렇게 일단 잡고 시작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는 거야.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문자가 너무 많아. 다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에 조금 더 접근해 보자라는 거야. 야, 보니까 어차피 얘가 미정계수, 얘가 미정계수란 말이야. 현재 상황에서. 근데 얘네들을 갑자기 난데없이 뭔가를 곱셈을 해놨단 말이지. 그럼 곱셈해놓은 거를 그대로 쫓아가 보면 일단 얘가 제로라며. 미정계수 결정법에서는 얘가 곱셈될 때 얘가 제로가 되긴 x값을 대입해. 얼마?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좌변의 수식은 제로가 되고 우변의 수식은 마이너스 7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56 곱하기 f에 얘가 마이너스 6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 제로를 갖다 대입하면 x는 제로가 대입이 될 텐데 그게 좌변의 식은 7f의 제로가 되고 우변의 식은 제로가 되면서 f의 마이너스 6은 제로다, f의 0은 0이다. 요 식까지 얻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여기서 확실한 게 하나 생겨버리지. 뭐니? 일단 얘는 없어지지. 야? 누구 때문에? 누구 인간 때문에. 그럼 문자를 하나 일단 줄이고 시작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요식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마지막 식 정리만 하고 보여드릴게. 야, 그러면 fx가 x의 세제곱, ax의 제곱, 여기가 bx였고 f의 2x라고 하는 과정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8x의 세제곱, 4의 x의 제곱, 2bx가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지저분하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제시하는 패턴에서 요걸 쭉 풀어요. 그럼 얘가 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3x의 제곱 네, 이렇게. 그다음 여기 풀 때 제가 한 칸씩 밀렸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bx 더하기 얘가 b까지 이렇게 밀려서 쓰면 요 수식이 x의 세제곱 a 더하기 얘가 3x의 제곱 3 더하기 2a 더하기 얘가 bx 네, 이렇게 수식이 딱 드러나죠. 그래서 좌변에 있었던 요 식에다가 요거 갖다 곱해주고 우변에 또 이거에다가 요거 갖다 곱해줘서 식을 항등식으로 개수비교법 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직도 불편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제 3승짜리 이거 막 정리하고 곱셈하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니. 그때 수업 때 하지 않았던 마지막 팁 하나를 더 드려볼까요? 자, 보세요. 얘들아, 여기 보시면 이 주어져 있는 거에서 우리는 이거하고 이것만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전적으로 뭘 알고 있죠? 0하고 마이너스 6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었던 이 x에다가 뭔가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서 여기에 있었던 이 수식에다가 f의 무엇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면
문자 3개가 풀려요. 이게 참고로 오늘 수업의 메인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숫자를 뭔가 하나 집어넣어줘도 돼요. 물론 얘가 마이너스 6이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x에다 여기를 마이너스 6을 만들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좋을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겠지. 그래서 한번 진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저기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순간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순간 좌변의 식은 4의 f의 마이너스 6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딱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24에 f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이 되는데 참고로 얘가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의 마이너스 2도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f의 마이너스 6도 0이고 f0도 0이고 f의 마이너스 2도 0이면 우리는 파란색만 보세요. 이렇게 fx가 바로 잡힙니다. 3차라는 거 이미 얻었고요.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는 인수정리로 가면 이렇게 가고요. 마이너스 2번에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x 더하기 2고요. 0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어차피 얘가 x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차라리 이걸 전개하시잖아요? 그럼 다 끝났죠. 그냥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 A, B를 굳이 이렇게 안 구하시더라도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숫자들을 활용하면. 즉, 미정개수 결정법은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숫자를 대입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걸 좀 노가다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와 같은 과정이 조금 더 센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돼.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맞고 이런 거 없어. 그냥 하시다 보면 뭔가 곱셈되어 있네? 그럼 숫자를 대입해보는 게 조금 더 편해. 그리고 어떤 는 제로 되는 게 3가지나 있어. 우리는 인수정리라 그래. 이거 오늘 수업 내용이라니까. 중요하게 강조하는 두 번째 버전. 오늘 2가지 버전이었는데 두 번째 버전에 요게 들어가니까 요거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죠?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여기 나머지죠. 이걸 구하라고 하면 요게 또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나머지가 뭐더라? f의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순서대로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거 불량합에 있는 문제 아니야? 맞아요. 근데 불량납에 있는 문제일까요? 교육청 기출에 관한 문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많이 돌고 돌아요. 교육청 문제를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아시겠죠? 오늘 이따가 제가 조금 특이한 문제 몇 개를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구나. 성민아 많이 졸리시면 좀 서 계셔도 돼. 알겠죠? 서 계셔도 되니까. 정 졸리면 나갔다 와. 전 개인적으로 졸고 있는 모습 별로 안 좋아해요. 요거 하나 꼭 넘기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프린트로 좀 들어가서 이런 얘기 할까요? 9페이지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9페이지부터 쭉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9페이지 한번 잠깐 봐보실까요? 됐습니까? 오늘 2가지 버전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식 잡는 겁니다. 식 잡는 거. 네네, 식 잡는 거. 그걸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거기 보시니까 9페이지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해가지고 한번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 가지고 오늘 설명 좀 단세하게 좀 드려볼 테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봅시다. 자, 오늘도 과제가 첫 번째는 예제 문제에 관한 또 역시 오답으로 가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니까 거기 예제를 다 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아서 다 풀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진행할게요. 제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예제만 풀어와요. 아니요. 전체 다요. 전체 다요. 거기 이 프린트에 실려있는 예제는 다 푸시는 게 맞죠. 나머지 문제요? 네, 거기 나와 있는 예제 9페이지부터 진행하는 과정은 다 풀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 A를 B로 나눠라. 그때 몫을 Q라고 하자.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게 첫 번째였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지? 일단 B의 차수 하고 R의 차수를 가지고 비교하면 얘는 무조건 B가 클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자, 만약이야. 가정을 해보는 거야. A가 M차 다항식이라고 하고 B다라는 놈이 N차 다항식이라고 하면 우린 Q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N-N차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예제 문제로도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1단원에서. 그래서 차수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직접 나눗셈을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전된 게 뭐였죠? 조립제법이에요. 오늘 조립제법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바로 나머지 정리.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서 파생되는 게 인수정리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포커스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를 너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메인 테마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뭔가 나눗셈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수식을 잡으셔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 fx를 x-알파로 나눠봤다. 그랬더니 몫이라는 놈이 있을 거다. 그럼 그때 나머지라고 하는 과정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이 떠오르죠? 바로 미정 개수가 얘더라는 거죠. 이게 미정이야. 정해지지 않았다고. 물론 얘도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얘는 주거든요. 얘를 준다면 얘를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미정 개수 결정법 어떻게 하게 외우셨어요? 곱해져 있는 숫자가 뭐가 되도록 하네?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x에다가 뭘 대입해? 알파를 대입하겠지. 그럼 좌변의 식은 당연히 F알파, 우변의 식은 당연히 R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라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봐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또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쌤, 그럼 인수정리는 뭡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형태였다면 이게 나머지 정리였다면 쌤,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수정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얼마짜리? 0짜리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0짜리인 걸 얘기한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버전을 가장 표준화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예제가 나와 있던 거를 쭉쭉쭉 풀어드리면서 정리 한번 하고 갈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자, 일단 뭐 보죠 뭐. 예제 한번 잠깐 순서들 몇 개 볼게요. 자, 어떻게 돼 있죠? fx가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얘를 뭐로 나눴어? x 더하기 1로 한번 나눠주고 x-2로 한번 나눠주래요. 그때 몫이 있을 거라고. 그때 나머지가 2였고 그때 몫이 있을 건데 얘랑 얘는 다르니까 첨자를 붙여서 이렇게 쓸게요. 이거 아닐까? 아주 심플한 거잖아. 미정계수는 이거 두 개니까 뭘 생각하면 되니? 곱해주는 숫자가 0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미 선행 많이 하셔서 이 정도는 금방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 아니니, 그지? 그 다음 아래쪽의 경우에 2를 갖다 대입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2가 되고 2다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더니 얘가 4 플러스 얘가 2a 플러스 얘가 b가 얘가 4가 될 것이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하죠? 두식을 뺍시다. 그럼 1에 4를 갖다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등장하고 2에 4를 갖다 뺐더니 마이너스 얘가 3a가 등장하고 없어지죠? 뺐더니 얘가 마이너스 2가 등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2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b의 값을 계산을 해보시니까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마이너스 그냥 3분의 2군요. 3분의 2로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또 이 정도. 저 나눠준 숫자가 1차식이고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 0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참고로 그 학생들이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오타가 있는데요? 맞아요.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 점검을 할 때 보면 애들이요, 숙제를 베껴온 애들은 그대로 오타까지 포함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분명히 이렇게 썼죠?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였고 2하고 4를 썼잖아요. 거기 오타 있죠? 어떤 오타가 있어요? 여기가 9라고 써있죠? 잘못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과정을 잘 걸러내시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 봐봐. 십잡기 돼 있니? 십잡기 돼 있어? 십잡기 거기다 별표를 좀 쳐줘봐. 제발 좀. 정말 힘든데. 2번에 2번 보면 이거로 식을 완전히 잡고 시작한다. 진짜 부탁인데 제발 좀 식 좀 잡고 가. 어떤 분들은 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바로 내시는 분도 있어요. 아, 좋은데 제가 왜 식을 잡으라고 하냐면 식변형이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이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보단 가급적 이렇게 식을 좀 잡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쓸 거를 이렇게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7초쯤 더 걸립니다. 7초. 2줄 정도 더 쓰는 게 7초쯤 더 걸려요. 근데 실수는 거의 100%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는 과정을 연습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자, 밑에 있는 예제입니다. 식 쓸게요. fx를요 이렇게 나눴더니 몫을 안 알려주니까 내가 임의로 잡았고요. 두 번째, 얘를 이걸로 나눴더니 몫은 내 마음대로 잡을 거고요. 그때 이렇게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fx를 이걸로 나눴더니 그때 몫을 q3라고 잡을게요. 그때 나머지는 이렇게 잡자. 이거잖아요. 그럼 잘 봐보시면 요 식이요 인수분해되는 2차식인 거죠. 그죠? 인수분해되는 2차식이어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냐면 요 과정이 그대로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이 그대로 이쪽에 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있던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였죠? 이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라고 잡을 수 있다? ax 더하기가 b라고 잡을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어려운 문제보다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미정계수니까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걸 써먹자. 첫째, x는 1 대입하겠죠. 그럼 f의 1은 1 집어넣으면 없어질 거니까 a 더하기 b가 되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죠.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더하기가 b가 되겠죠. 근데 이걸 써먹으려면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이게 마이너스 7이다 보니까 이거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뺄게요. 그럼 3a가 되면서 오른쪽이 6이 되니까 a는 얼마였다? 2였다.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3이었다. 그래서 얘가 2x 마이너스 3인 게 확인이 바로 끝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 R2를 계산해. 그럼 R2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걸? 그쵸?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 잠깐 연습 좀 하고 갈게. 여러분들 이거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왜? 1차, 2차인데 그걸 다 푸는 형태면 항상 패턴이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심플하게 한번 잡고 갑시다. 자, 어디로 넘겨보시냐면요. 자, 쭉 넘어가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페이지를 32쪽으로 맞추시면요. 147번 때부터 문항이 152번 때까지 쭉 가거든요. 맞아요? 147번 때부터 152번 때까지 가는데 이걸 다 풀 생각은 없고요. 시너지입니다. 두 개 정도만 간단하게 봐볼까요? 147번하고 150번이요. 147번하고 150번. 자,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147번, 150번. 두 개만 한번 해보고 갑시다. 시간은 제가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4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번호 똑같이 맞춰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두 개 빨리 한번 풀어봐. 실수 없도록만.
제출요. 네, 제출하시고 비어있는 부분들 어차피 과제로 나갈 거니까 시간이 좀 일찍 끝나신 분은 그거 위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채점 한번 꼭 해주시고요. 채점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다들 완료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식변형하는 과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원래 파일로 좀 돌아와 주시면 너무너무너무 땡큐. 자, 이제 넘기시면 10페이지에 굉장히 어렵고 짜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예제가 무지하게 많고요. 예제가 총 6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천천히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숙제를 좀 다시 해보라고 하는 건, 왜 선생님 굳이 다시 해보라고 하냐면 그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보시고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것도 지우고 두 문제 정도 풀이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보세요. 하시던 거 스탑 하시고 보세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거기 접근 방법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번입니다. 뭐죠? 나누는 수와 나눈 거. 이게 뭐죠? 이 빨간색 이거야. 이거 외에 다른 거 묻지 않아요. 3차로 나누면 2차다. 2차로 나누면 1차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3번에 2번. 나머지는 상수다. 1차 이하다. 이런 표현들을 기본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술은 제가 예제 통해서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제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fx가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머 정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가 1차로 나누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근데 얘가 나머지가 0이라고 했는데 나눠주는 숫자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런 된자. 이거 어떡하지? 이게 좀 고민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과정은 어떻게 해라? 28 갖다 더했더니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5로 나누어 떨어진다. 몫이 없잖아. q1x라고 잡아야. 자, 그리고 나서 f의 제로가 얼마였다? 10이었다. f의 1의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딱 식을 딱 잡잖아. 이렇게만 쓰면 문제 풀기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자, 시원아, 거기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뭐야? 예제 첫 번째 문제. 3차식, 그렇지. 이 단어가 빠지면 여러분 문제 풀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분명히 미정계수 결정법을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곱셈돼 있는 게 제로가 되게 하는 걸 집어넣는 수치대입법이에요. 근데 얘는 수치대입법이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우린 개수 비교를 할 거야. 선생님, 어떻게 개수 비교를 할 건데요? 여기 QX 다시 보세요. 자, 얘 몇 차라고? 3차.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3차야. 근데 얘가 2차야. B가 2차야. 그럼 Q는 무조건 몇 차야? 얘가 3차야. 얘가 2차야. 얘 몇 차? 1차. 최고차인 계수 안 알려줬으니까 일단 문자를 두 개를 여기다 때려 박는 거지. 야, 그러면 fx에다 28을 더한다고 해서 최고차가 변하냐? 안 변하지? 그럼 이 q1x도 우리는 잡으셔서 어떻게 잡아? ax 더하기 c라고 잡는 거지. 그래서 왜 x 앞에 개수가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죠. fx니까요. 28을 더한다고 해서 최고차 개수가 달라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딱 잡으시면 문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요 식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 식을 적용할 건데 그럼 F0가 얼마였다? 10이었다. 그럼 여기다가 0, 0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남다 보니까 0 집어넣으면 B가 남다 보니까 요 B다라는 결과가 한 번 더 지워져서 이 얼마다? 6이다. 결론이 바로 떨어지죠. 한 번 더. 여기다가 또 역시 0을 갖다 대입하는 순간 F의 0 더하기 얘가 28이라는 형태가 0를 딱 집어넣는 순간 여기는 5가 되고 0를 집어넣는 순간 C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10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40이 5C가 되다 보니까 C다라고 하는 게 8로서 끝나버리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이렇게 문자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몇 개 남았죠? A 딱 하나 남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있는 수식을 그냥 여기다 그냥 길게 쓸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되죠? ax 더하기 6이니까 저기를 순서대로 접근하면 ax의 세제곱, a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ax, 그 다음에 6을 갖다 곱하면 6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얘가 12. 6x 더하기 얘가 12. 이렇게 들어가서 fx가 하나 완성될걸요. 두 번째, fx 더하기 얘가 28이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 봤더니 또 전개하는 거죠. ax의 세제곱 5ax 그 다음에 얘가 cx의 제곱 더하기 얘가 c가 아니죠. 여기가 8이었죠. 8. 그럼 8x의 제곱 더하기 얘가 얘가 얼마야? 40. 40.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5ax 다시 8x의 제곱 더하기 5ax 더하기 얘가 42 fx 더하기 28과 같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fx는 식이 이렇게 구성되는 게 확인이 끝나죠. 됐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 위에 있었던 요거 갖고 와야죠? 자, 요거 갖고 와 보니까 이때 이 fx가 어떻게 구성되죠? ax의 세제곱 a 더하기 6x의 제곱 2a 더하기가 6x 더하기가 12. 그럼 같은 식이니까 개수 비교가 제일 빠르겠죠? 그럼 다 끝났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있었던 문제에서 그럼 이제 f의 1의 값을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럼 f의 1을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2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가 6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4 곱하기 a가 2가 들어가면 얘가 8이 들어가서 32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럴 거다. 이게 뭐야? 선생님 이제까지 숫자를 집어넣었었는데 얘는 숫자를 집어넣는 것보다 개수를 비교하네요. 맞아요. 상황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단어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가야지. 무작정 숫자 대입하는 건 아닐 거니까. 네, 그렇게만 조심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하니까 한번 첫 번째 예제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땡큐.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는 거 오케이.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렇게 3차식, 4차식, 2차식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목들을 1차나 2차식으로 써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시너지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여기를 지울게요. 왼쪽을 지우고 두 번째 예제를 또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다항식이랍니다. 오케이. 자, fx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제가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일부러 인수분해가 되도록 유도했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다? x 더하기가 1이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에 해당되는 요소를 뭘로 나눴다? 요걸로 나눴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본 거고요. q2x 그때 나머지가 이거였다. 그럼 세 번째. 이거를 뭘로 나눠라? 이걸로 나눠라. 그때 나머지가 뭐가 될 거냐? 이거죠? 이건 아까 풀었던 거랑 완전히 판박이죠? 뭐죠? 수치 대입법. 쌤, 이게 여기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겠죠. 이게 여기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 통해서 그냥 문제 푸는 거죠. 쌤, 얘가 2차인데요? 그럼 나머지는 1차겠다? 오케이. 자, 그럼 하나하나씩 가봅시다. 첫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f의 뭐는요? 여기가 날라가겠죠? 얘가 a 더하기 b. 두 번째 x에다 2 대입하겠죠? f의 2는요? 2a 더하기 b. 쌤, f의 뭐는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없어지잖아. 1 집어넣으면 1이야. 쌤, f2는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 3이야. 끝났죠? 자, 두 식을 뺄까요? 2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는 얼마다? 2다라는 게 나오고 b는 마이너스 되면서 요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수치 대입법의 전형적인 패턴이구나. 아까 거랑 여러분이 시너지에 풀었던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그러면 수치 대입법을 하거나 개수 비교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씩으로 가면 되겠구나. 일단 여기까지 생각했어. 자, 이제 넘어간다. 이제 예제가 하나 나와. fx가 세제곱으로 나눴대. 근데 몫은 하나를 주고 나머지가 이렇게 돼 있어. 생각보다 차수가 높아요. 맞죠? 자, 이제 이 fx를 뭘로 나눴대? 이걸로 나눴대. 그럼 몫을 q2x, 나머지를 이렇게 잡으래. 계산하라 하니까 약간 머리가 삥 하고 돌아요. 왜? 아니, 이게 0이 되는 x는 1 하나밖에 못 집어넣거든. 여기도 하나밖에 못 집어넣고 그럼 식이 하나밖에 안 남아. 못 푸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자, 그럼 이 문제의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뭐냐? 철저하게 기본적인 나머지의 원칙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식변형을 할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제가 식변형은 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어를 바꿉니다. 주어. 처음에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였었냐면요. 이게 주어였어요. 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똑같은 수식을 가져와서 저는 지금부터 주어를 얘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 주어를 보시면 이걸 주어를 바꾼다는 건 이거랑 모양이 흡사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인 겁니다. 쌤, 그러면 봐봐. 이렇게 했지. 그럼 내가 이렇게 묶어봤어. 그러면 여기로 나눈다고 하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아니 2차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야? 2차면 1차 2야. 3차면 2차 이렇게 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반드시 다시금 재조정 작업을 해야 돼. 이걸 우리 책에서 뒤로 갈수록 얘를 성형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형수술. 성형수술해요. 제가 만약 성형수술하면 저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외모적인 건 변하겠지만 저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본질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과정을요 다시 이거에 관한 꼴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이 직접 나눗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2가 곱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딱 빼주는 순간 얘가 얼마가 생기냐면 이렇게 떠요. 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2배 가로에 이거에 이렇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저 fx가 x-의 제곱이라는 주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동그라미를 좀 쳐줄게요. 그리고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목자리를 표시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봤더니 기존에 있던 얘는 안 바뀌죠. 근데 여기 뒤쪽에 있는 얘가 이렇게 바뀔 때 얘를 묶다 보면 뭐가 생겨요? 플러스 2가 여기에 딱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가 남죠? 이게 남아요. 주어진 조건을 내가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어를 좀 바꿔주니까 여기를 좀 바꿔줘야지. 일반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어떤 은행이 한 은행을 먹었어. 그럼 너네 경제뉴스 같은 거 볼 거 아니야.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이 기업을 먹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첫째, 고용승계.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예를 들어 신한은행을 먹었다 치자. 그럼 하나은행이 신한은행 먹으면 신한은행 입장에서 먹히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신한은행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나 잘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야.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왜? 주어 자체가 하나은행에 들어와서 신한은행을 뒤흔들 거니까. 그러면 바꿔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얘가 주어가 얘가 아니야. 얘야.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요? 아니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어를 바꾸는 순간 뒤에 나머지도 그 주어에 맞춰서 성형수술 하셔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얘네들을 집어넣어주고 남는 것만 그냥 써줘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요 나머지인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의 값은 얼마? 5. Q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인 게 확인이 되지. 이게 오늘 하는 1번 테마야. 수식 변형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지. 다시 오늘 첫 번째 테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주어가 바뀌면 나머지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모양을 자꾸 바꾸셔야 돼. 다시 한번 봐. 삼승에 관한 나머지가 이랬어. 주어가 이랬을 땐 상관없이 그냥 나 2차였어 라고 하는데 2차로 줄이는 순간, 그러니까 이 식을 2차로 다시 모양을 변형하는 순간 얘도 바뀌어야 돼. 얘가 어제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바뀌어야지. 이해가 되시겠어? 바뀌었지? 그럼 그 바꾼 구조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나눗셈 확인을 권해합니다. 네, 이렇게 가시면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까지 예제를 잠깐 한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이랑 좀 다른 얘기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게. 밑에 있는 예제까지만 가자. 그리고 시간을 좀 드려볼게. 얘 이거 답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답이 잘못된 거죠. 여기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지. 근데 보시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그냥 거기 중간중간 과정들은 제 풀이를 기반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럼 보세요. 주어가 얘고 이게 현재 나머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3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fx를 갑자기 난데없이 또 얘네들로 가져가요. 자, 이게 오늘 메인 테마라고. 봐봐. 분명히 이 구조가 일로 들어가지. 이 구조가 여기서 왔지. 이렇게 내포가 된다니까.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얘가 3차식이야. 그럼 성빈아, 이 나머지 어떻게 쓰지? AX 제곱 오케이, A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X 플러스 플러스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죠? 진아 맞아? 이게 왜 그렇지? 아니 보니까 얘가 3차로 나누면 2차가 된다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야.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얘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렇게 답을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게 왜 이렇죠? 그 과정 설명할게. 똑같아. 자, 지금부터 이 fx를 3차로 나니까 2차라고 썼지만 얘를 다시 원래 이 식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어를 바꿨어야지. 주어를 바꿨어야지. 여기가 이걸로 주어를 바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몫을 쓸게. 몫을 써봤더니 얘가 식을 이렇게 썼어. 얘 곱하기 얘로 해서 약간 모양을 그대로 놔뒀지만 가로를 쳤단 말이야.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봐. 이렇게 나눴고 목자리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상하지? 왜 이상해? 얘 몇 차냐? 얘 나머지 몇 차냐? 2차가 2차를 나머지로 가질 수가 없잖아. 아, 얘를 성형수술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여기다 쓸게. 자, 여기다가 이 x만의 제곱을 실제로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여기는 무조건 a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빼버리면 실제 문자적 의미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a 가로에 x-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a의 x 더하기 c-a를 일단 문자적으로 쓸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얘를 한 번 더 묶을 수가 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묶겠습니다. 주어를 바꿔준 거죠. 그랬더니 요 몫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남는 게 뭐가 남죠? 이게 남을걸요? 그럼 한 번만 다시 봐봐. 얘들아, 얘로 나눴을 때 얘를 몫이라고 얘를 나머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저거나 맞지? 이해하고 있지? 여기 따라하고 있지? 자, 그럼 얘가 이걸로 나눴어. 그럼 얘가 몫이잖아. 얘가 나머지잖아. 2차니까 1차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이 결과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문자를 잡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이거잖아. 그치? 시연아 여기 봐줘봐. 그게 이거잖아. 이걸로 나눴어? 오케이. 그럼 그걸로 나눈 거에 왜 A지? 이것만 맞춰준 거지. A 맞추고 나머지는 어디서 갖고 와? 일로 갖고 오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저 식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미지수가 몇 개짜리? 한 개짜리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쌤 다시 원래대로 쓸게. 원래대로 써볼게. 원래대로 쓴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여기 과정을 다시 써볼게. 그럼 써보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 제가 분명히 처음에 3차인데 나머지를 쓸 때 2차라고 했지만 그거를 저 위쪽의 식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미정계수 결정법 요거 아직 안 써먹었잖아. 이 두 번째 있는 거.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질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4a가 될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 될걸? 이거야.
근데 참고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게 3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 1이 되면서 요게 1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얘가 나머지가 되었던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3으로 계산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왜 별표 5개냐? 이 직접 나눗셈을 이제는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이 노란색으로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노란색으로 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저렇게 가는 과정이었는데 저거를 2차, 1차, 3차, 2차 그러면 2차 꼴로 바꿔주면 요 나머지를 포함하도록 이 식을 바꿔주면 된대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근데요. 네. F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4의 마이너스는 3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자, 오케이. F의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로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찾는 거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 3 남죠. 그래서 그걸 3이라 붙여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1까지 확인이 가능하면 문자의 개수가 3개짜리보다 1개짜리 접근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시너지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드리죠. 자, 시너지 파일은 어디 있었는가를 볼게요. 오늘 이거 연습하는 게 메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34쪽 가봐. 유형 16번인데 너네가 재미난 사실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시너지는 잘 활용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고난도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 중에 보면 터프라는 글자가 있어요. 문제마다 보면 노멀, 베이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16번은 157번 대표 유형 지혜하고 다 뭐라고 되어 있어? 다 터프야. 그죠? 다 터프야. 이런 유형이 한 3개인가 있거든? 근데 여기가 다 터프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 시간을 드리는데 이건 4개를 다 풀고 갈 거야. 필수예들 말고 그 밑에 있는 4개 있죠? 4개 다 풀고 갈 거야. 이 과정 이해해야 되고 이 과정 이해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시간은 8분 드릴 거야. 8분. 아까 거에 2배 드릴 거라서 풀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오케이? 선생님 계속 돌아다닐 거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좀 해. 4개 연달아 가져. 최종적으로 노란색 버전 좀 잘 기억해줘. 네. 여기까지 가면 네. 얘가 노란색 가면 아니죠. 노란색 과정은 여기인 거죠. 이 식으로 봤을 때 2차일 때 여기가 1차잖아요. 그럼 이 식을 네가
요 주어져 있는 수식이 좀 잘못됐죠. x제곱 더하기 1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거를 심을 잡으면 이거고 아니야? 여긴데 이걸로 나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나눴잖아요. 좀 지워졌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인 줄 알고 저는 그걸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노란색 버전을 저렇게 쓴다고. 네. 이걸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바꾼 다음에 이걸로 나눈 다음에 네네. A 하고 x 플러스 c 마이너스 1에서 네네. 같은 꼴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A 여기 집어 여기 나머지 그거 오겠지? 이게 이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애초부터 선생님 결론은 뭐라 그랬죠? 요 상황을, 예? 요 상황을 이제 앞으로 점점점 진행하면서부터는 안 할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를 바로 어떻게 때린다 그랬죠? 요 내용을 바로 어떻게 때린다? 저 노란색 버전. 이걸로 나누죠, 2차. 최고차로 맞춰주고, 네가 쓴 식이 그거니까, 그지? 그거에다가 요거를 그냥 바로 써도 된다.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 주어진 수식에서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니?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쓰는 거지. 어차피 이건 써먹었고 이건 아직 안 써먹었어. 그럼 1 집어넣으면 0인 거지. 그쵸?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그럼 f의 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게 돼 있죠. 왜냐면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죠. 1 집어넣었더니 얘가 2a 1 집어넣었더니 6이 되죠. 이게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게 원래 나머지였잖아요. 이게 여기에 대한 정답 중에 하나 나오겠지. 이해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바로 바꾸면요 B랑 C를 잘 모르잖아요. B랑 C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서 바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서는 제가 왜 저걸 써드렸냐면 니네가 보통 직접 나눗셈 해서 가는데 저게 왜 쟤랑 똑같아야 되는지 원리를 설명해주면서 나눠준 거고요. 그 과정이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 노란 줄에서 끝나요. 그 아래에 있는 세 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자를 좀 줄이고 가자는 게 목적입니다. 네. 자, 여기가 여기까지 썼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 지워봐봐. 한번 써보세요. 저걸로 나눴을 때 목도 표시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를 쓸 텐데 나머지가 몇 차였니? 나머지가 몇 차여야 돼? 2차.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최고차를 얼마? A로 맞추고 가로에 이걸로 나누는 거를 다시 더 들어갈 거야? X제곱 더하기 더하기 이거. 그래야 이걸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얘랑 똑같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야? 이거 아직 안 썼지. 미정계수 결석법 X에다 뭐 대입해? 1 대입해. 그럼 여기다 1 대입해. 그냥 쭉 따라가봐. 그냥 여기다 0 바로 쓰지 마시고 여기 안에 1 집어넣죠. 그럼 1 집어넣어봐. 자, 안 써도 돼요? 1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니까? 그럼 여기 지워지. 그럼 여기다 이제 1 집어넣겠죠. 네, 그게 아까 F1 여기 찾았던 그 결과가 이렇게 잡아서 A값. 그러면 너가 그 A를 집어넣은 순간 이 통째로가 나머지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쌤이 저기 써드린 거는 봐봐, 저는 한 번 더 봐줘. 원래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최종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랬지. 왜? 원래 이 과정을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까 여기 보여드렸잖아. 근데 이것도 결론은 뭐야? 최고차가 현재 지금 나와 있을 이 과정을 쓸 때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냐? 제곱일 때로 가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럼 얘를 최고차를 2로 맞춰주고 x-제곱으로 맞춰주고 남는 그 나머지가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서는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직접 해준 거고 얘는 그 과정을 알려준 거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때려도 되고. 그럼 미지수가 하나지 세 개지 얘가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걸 좀 이해해달라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바꾸면 똑같이 나머지도 동일하게 똑같이 쫓아가야 돼. 다시 한 번만 오른쪽 봐주세요.
자, 하나도 맡기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아직 조금 더 시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오른쪽까지 쭉 쫓아가 볼게요.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이게 공통되는 게 아닌데. 공통된 게 없다. 있잖아요. 요걸로 가고 갔죠. 여기 식을 봐보세요. 있죠? 나머지는 여기. 목 어디 갔어요? 원래 식대로 쓰라니까. 식 쓰고 나머지를 쓸 때 또 2차로 쓰겠지. 근데 어차피 이 구조가 이 구조 똑같은 구조 갖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쓸래? 써봐. A 주요. 이상한 식을 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나머지가 얼마였는데? 그래, 그럼 그게 붙어야지. 맞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안 썼던 식 하나 쓰면 되지. 이게 그쵸? 그럼 여기다 이거 숫자가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냐? 여기요? 2하고 마이너스라면 이게 마이너스 1인 거 아닐 거 아니야? 뭐로 쓰신 거예요? 그냥 펄스입니다. 아, 그게 플러스야? 그냥 펄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죠? 근데 그게 어차피 2차식이 메인이죠. 2차식을 기준으로 나머지 3차로 물어보면 2차지만 어차피 2차의 구조하고 포인트를 똑같이 맞춰주면 된단 말이에요. 두 개 더 맞춰. 자, 되고 계세요? 자, 여기 잠깐 같이 가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자, 제가 아까 저기서 저 지금 이거나 이거에서 보면 제가 그 파란색 글자로 저렇게 갔던 거 보이세요? 저렇게 갔던 거는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원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저 중간 과정에 저 혹시 노란색 버전 저렇게 갔던 거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죠. 뭐냐면 일단 식을 조금 더 크게 써서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크거든요. 여기까지 잘 쓰셨어요. 여기도 썼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왔죠. 그럼 요거를 이거 2차식 기준으로 한번 다시 재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x제곱 더하기 1로 이렇게 묶어준다고 생각해서 가로를 칠게요. 그럼 여기가 q3 x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수식이 이 2차식에 관한 꼴로 얘도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a 가로에 요걸로 나눠주는 형태를 다시 보시고 그때 나머지가 누구라 그랬죠? 요거라 그랬죠? 이거 기준으로 볼 거예요. 2x 더하기 4죠. 이렇게 쓰면 끝나요. 이거를 이해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는 저 노란색 버전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 원래는 차근차근 저렇게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게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봐주세요. 저게 맨 위에 있는 거랑 식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 플러스 2ax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3x 더하기 2하고 결과도 똑같으니까 우린 저렇게 가운데 있는 노란색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아직 안 쓴 게 이거 안 썼잖아요. 1 집어넣으면 제로잖아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없어져요? 1 집어넣으면 얘가 2a 더하기 1 집어넣으면 6이 돼서 이게 제로가 되니까 a는 마3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전체 기준의 원래 나머지였던 거죠. 원래 처음에 잡으려고 했던 게 이 식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이런 3 집어넣어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이 뭐냐면 항상 2차식 기준으로 하는 나머지를 항상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 맨날 2차예요, 1차예요, 3차예요. 그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요거 한 번 더. 그렇지. 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저 좀 잠깐만 봐주세요. 좀 잠깐만 봐주세요. 이게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게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 뒤에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답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주관식 문제 중에서 그냥 답만 쓰는 거.
이게 생각보다 표현법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원래는 다 직접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해도 돼 이렇게. 근데 할 때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그치고 싶은 거죠. 표현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어요. 참고로 이건 누적 복귀 학습지에 계속 들어가 있을 거야.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 보시면 이 시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터프인 건 나머지 정리의 수식 변환이 제일 어렵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식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패턴이 뻔한 거야. 2차와 1차와 얘가 3차, 나머지 2차, 얘를 2차 걸로 다시 변형하는 거. 여기 봐봐. 3차, 2차, 2차로 다시 변형하면 그때가 2차가 나머지가 안 되니까 다시 얘를 재편해서 그때 나머지를 다시 가져가는 거. 이런 거? 이거 한 번씩 자꾸 보라는 거지.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짜증나지만 하다 보면 패턴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자, 제가 그러면 먼저 뒤에 거가 몇 개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다른 거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프린트로 잠깐 돌아와서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 중에 식변형하는 거 좀 잠깐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아직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식변형하는 거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때부터 갈게요. 21번 때부터 21번하고 24번하고 일단 이 두 개를 한번 좀 가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18페이지에 21번 우리 본 프린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18번입니다. 21번입니다. 21번 시작할게요. 자, fx를요 이걸로 나누었대요. 2차네. 근데 얘가 제곱식이네. 그때 나머지가 이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를 이걸로 나눴대요. q2라고 쓰겠죠? 자, 이때 이 fx를 얘네들을 기존에 다 품어버리죠? q3x로 갑니다. 이렇게 가재. 성빈이가 좀 도와줄까? 성빈아. 네. 이거 어떻게 쓴다 그랬지? 결론적으로만 얘기해보자. 이거 A에 A의 x-1 제곱 그렇지. A의 x-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그치. 이거 써버리면 이거 식 쓴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이 말 이해돼? 아까 그게 노란색 버전이라니까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제가 프린트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가짜 나머지다. 이게 가짜 나머지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이거 그냥 활용하면 이 식이야. 그럼 이건 클리어. 더 이상 이제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 식 쓰면 되는 거지. 뭐니? f의 2는 일단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제로야. 2를 집어넣으면 얘가 a가 되고 얘가 4가 돼. 근데 f2는 여기 있잖아. f2라고 하는 형태는 3이 되는 거니까 3을 잡으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면 이 나머지는 아이고 복잡하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죠. 어때요? 아까 분명히 터프였는데 노멀해지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좀 기억하시라고.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는 이거 하나야. 이거 계속 누적 복습해서 여러분이 맞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중간고사도 나왔는데 틀리시면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짜 이거는 진짜 이렇게 24번 갈게요. 이제 시연이한테 물어볼 거야. 자, 이때 또 몫이 있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있겠지. 이때 얘가 qx라고 하는 과정을 또 다시 나눠. 이때 몫이 있겠지. q2x 나머지가 1이야. 그러면 이번에 fx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지. 그때 나머지가 또 있겠지. 그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하하하하 시원아. 아까 유형하고 똑같은 유형이니? 아니지. 그래도
식변형의 전체적인 틀은 다르지 않아. 봐줘봐봐. 선생님 좀 봐줘봐봐. 얘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아니, 똑같은 QX니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쌤, 이 두 식을 합쳐 쓴 수식을 여기다 쓰면 fx는 x의 제곱 x 더하기 1 중괄호 잘 봐야 돼. 이거 중괄호 제발 가로 잘 쓰셔야 된다. 자, 여기 x 마이너스 q2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됐네. 제가 식 3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 QX가 똑같았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뿅 집어넣은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 뭐 하지? 분배. 한 번 분배, 한 번 분배. 왜? 연산이 여기 플러스 하나 있었으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q2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0이네. 그러면 시연이 그 질문을 했어요. 시연아, 이게 뭐냐? x 마이너스 아니 x 세제곱면 그쵸,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어? 얘 몫이네. 그러면 3차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 2차 이하. 2차네. 끝났네.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아, 그냥 식별하면 되는구나. 3차와 2차의 전체적인 어떤 표현만 잡으시면. 자, 그럼 이제 뭐야? 이게 RX니까, 이게 RX니까 뭘 찾으라고? R의 제로를 찾아라. 빵빵빵! 집어넣었더니 얼마냐? 마이너스 11. 이게 우리가 오늘 정답. 아, 식변형에서 이렇게 또 변형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식이니까 차근차근 그런 것만 한번 변형해보면 특별히 문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2개만 마지막으로 더 가고요. 2개만 더 맞으러 가고 오늘 쉬는 시간 좀 먼저 가져갈게요. 쉬는 시간 먼저 가져갔다가 이제 인수정리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번 좀 봐주세요. 31번. 31번입니다. 자, 31번으로 시작을 할게요. 자, px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px에 있을까요? px에 2014승 이거를 p의 x의 제곱으로 나눠 그때 몫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이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내가 궁금한 건 r의 마이너스 5야. 이게 지금 궁금해. 뭐 이런 식이야. 뭐야? 진짜 식변형하는 거지. 가볼게. 그러면 첫 번째 중간중간 끊어서 가볼게. px의 2014승은 2분의 1 가로의 x-1의 전체 2014승하고 똑같아서 2의 2014승분의 1 가로에 x-1의 2014승과 동일하다. 됐어? 두 번째, p 가로의 x의 제곱은 2분의 1 가로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어라. 얘는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 두 식을 그대로 저 식에다 집어넣으면 좌변은 이거였으니까 2의 2014승분의 1 가로에 x-의 2014승이 되고 우측은 px제곱이 이거였으니까 2분의 1 가로에 x 더하기 1 x-1 qx라고 잡아주고 더하기 나머지야. 시연아, 이 몇 차니? 2차에 나머지 몇 차니? 1차에 1차 이하가 되겠지. 그럼 이건 쉽네. 식변형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죠? 쌤 이거 1차인데요? 1차인데요? 그럼 땡큐 한 거지. 첫째, x는 2를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의 2014승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2014승이 되고 마이너스 대입할 수가 없어져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돼. 쌤, 마이너스 2014승 2의 2014승 아닙니까? 약분되면 어차피 1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1인 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뭐야?
x는 2를 대입해. x는 2를 대입했더니 좌변의 식은 제로가 되고 2를 대입했더니 얘가 a 더하기가 b가 되면서 이런 식도 하나 딱 떨어지네. 그럼 이 뭐야?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거지. 그래서 2b가 1이 되어서 b의 값은 2분의 1,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나머지에 관한 형태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가 2분의 1이 되어서 R의 마이너스 5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정답은 얼마더라? 예, 3이더라. 이렇게 답을 결정할 수 있겠지. 해볼만 하네 얘는. 2014등이 좀 보기 불편했을 뿐이지 어차피 나눠준 숫자가 인수분해되는 1차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이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38번 별표를 3개만 쳐주세요. 38번입니다. 이게 질문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꼭 페이퍼에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죠. 이건 오케이. 자, 38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오케이, 자연수 n에 대하여 4의 n 플러스 1승을 2의 n승 마이너스 1로 나눠라. 그리고 몫이 있겠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겠다. 그래 놓고 나서 R의 1부터 시작해서 R의 50까지 더하라.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 이런 문제 만나면 굉장히 당황들 하십니다. 일단 50개를 다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자연수란 조건 나오고 숫자가 좀 크니 그럼 규칙성이 있겠지. 어? 규칙성 없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푸니? 혹시 선행 나가신 분들 수원에서 수열이 있잖아. 수열은 다 n에 관한 함수야. 어? 그럼 그게 뭐야? 결국에는 규칙성이었잖아. 선생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일단 첫 번째 한번 찾아보자. 규칙성. 귀납적 추론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 귀납적 추론이라는 말이 뭔가요? 그냥 집어넣자는 뜻이야.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발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첫째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이건 뭐가 되죠? 여기는 4의 제곱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q의 x가 되고요. 그럼 여쭤볼게요. 16을 1로 나누면 나머지는 얼마냐? 16을 1로 나눠. 여러분 1로 나누는 걸 잘 안 해봤으니까 1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대답 안 하실 거죠? 아, 이 제로야 제로. 16을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제로라고. 아 그래? 그럼 이번에 두 번째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이게 얼마니? 4의 3승은 2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2의 제곱 4-1이 얼마야? 3이 되네. 그럼 qx라고 잡고 또 여기다가 걸어줄 거야. 자, 64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생각해야 돼. 계산해야 돼. 얼마? 1! 이거 1. 자, n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고 n에다가 4를 한번 순서적으로 집어넣어 볼게. 3 집어넣었더니 얘가 4의 4승이고 얘가 4의 5승이야. 그럼 얘가 3이 딱 들어가면 2의 3승 마이너스가 7이네. 쌤 여기는요. 여기 4가 딱 들어가서 15가 되네. 물론 여기는 뭐 2, 3, 4 이렇게 달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달겠지. 아, 여쭤보는 거야. 4의 4승이 얼마야? 256. 256을 7로 나누면 256을 7로 나누면 4. 오케이, 감사합니다. 4. 자, 4의 5승이 1024입니다. 1024를 15로 나누면 시원아, 계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해. 네가 해. 1024를 15로 나누면 너 진짜 너 이거 알지? 이게 이 안마봉인데 한번 토르 계산해. 5 3? 4 저는 맨 처음에 3을 해줬는데
4라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야 3이. 4야 4. 해보시면 돼. 오케이? 야 그러면 느낌상 4, 4. 될 것 같지? 약간 좀 못 믿었잖아. 그치 지금? 선생님 그럼 여기 더해야죠. 4의 6승으로 가고 5 집어넣었더니 얘가 31. 그럼 4의 6승이 얼마냐면 얘가 얼마야? 오 복잡하다. 4096인가? 4096을 또 31로 나눠봐. 4. 4. 안 해보고 또 느낌적으로 미는 것 봐. 아니에요. 이게 4야. 그럼 나 물어볼게. 너네 50까지 이거 그럼 다 해야 돼. 원칙적으로. 분명히 규칙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좀 이상하죠? 실제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0 더하기 1 더하기 4가 3부터 50까지 가는 건 이게 48세트가 나올까? 이렇게 계산돼서 1 더하기 4, 8에 32, 4, 4, 16에 192. 그래서 정답은 193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나무정리수가 지금 계속 뭐하고 있죠? 식 잡고 있잖아요. 식으로 갑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아까 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럼 저기 식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4의 n 플러스 1승 혹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지수에 있었던 작은 숫자를 분리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얘들아, 이거랑 이건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4n승하고 2n승 마이너스령 어떤 모양이 좀 보이세요? 2의 2n승. 맞아, 2의 2n승이에요. 그럼 2n승 마이너스 1, 2의 2n승을 바꿀 수가 없어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4 곱하기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일단 이렇게 주면 얘는 실제로 뭐냐면 얘가 4n승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원래는 4n승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식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야 식의 변함이 없는 거죠. 맞죠? 값의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 번 더 내렸더니 어떻게 되죠? 4가로에 2의 n승 더하기 1, 2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쓸까요? 여기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씁시다.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한번 곱해주는 순간 얘가 플러스 얘가 4가 되죠. 그럼 얘를 한 번만 다시 쓸게요. 어떻게? 2의 n승 마이너스 1로 묶어줍니다. 4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1로 갑니다. 플러스가 4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보세요. 요 부분 묶였잖아요. 여기 얘가 목자리잖아요. 그럼 얘가 몫이겠네.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얘일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또 일정 부분이에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1하고 2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잠깐만 얘기 들어보시면 얘들아 어떤 숫자를 7로 나눴어. 여기 뒤에가 4가 왔어. 그럼 7로 나눠서 나머지 뭐라고 읽으면 돼? 4라고 읽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2 곱하기 세모 더하기 얘가 4로 왔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4라고 읽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얘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n이 1인 경우에 우리는 R1의 값이 얘가 제로가 된 거고요. n이 2였을 때는 여기가 숫자가 3이다 보니까 4를 한 번 더 3으로 더 나눠줘야 돼서 R2는 1이 됐던 거. 이거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르고요. n이 3 이상의 숫자가 되면 여기가 3 이상의 숫자가 되면 이게 4보다 무조건 커지다 보니까 얘로 나누면 무조건 얘로 나머지가 떨어져서 그때 Rn이라고 하는 형태는 얘가 무조건 4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4, 4, 4 이렇게 계산하셨던 과정이 실은 수식으로는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숫자가 4보다 커지는 순간 나머지는 무조건 4로 고정된 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니네가 하기가 쉽냐? 어렵다는 거. 저도 하기 어려워요. 처음에 생각하기가. 골똘히 고민해 보는 거죠. 이 식으로 어떻게 만들까? 즉
식의 변화는 자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수식 변화 되게 어려운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좀 여러분이 좀 전체적인 느낌들을 여기에서 얘기했던 컨셉, 여기서 얘기했던 컨셉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귀납 좀 추론을 해볼까? 좀 불안하지만 이게 44444로 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풀어도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다고. 다만 확실하게 보완을 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네, 잠깐 한번 좀 쉬었다 갈 거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